어느 정도 일을 마무리하고 보니까 내가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정말 그 일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안녕하십니까. 삼선포병원 주지 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행복한절주지 정호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남북차문화교류협의회 광민숙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약간 좀 40대 초반을 이해하려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이야기 판을 열었었는데 좀 부족한 것도 많고 이해하는 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이해한다는 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40대, 제가 알고 있는 40대는 저에 비춰서 알게 되지 40대를 직접 만나는 게 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 주변에 40대 보면은 아직 결혼 안 한 40대가 있는데 나는 결혼할 것이다. 언젠가는이 들어가요. 그러면 언젠가는이 1년 있다가 얘기를 하는 건가? 한 5년 있다 얘기를 하는 건가? 제 마음에 저 40대는 되게 급한 마음이 들었었을 때인데 저 친구는 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본인이 40대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40대는 이미 이제 사회적으로 끝난 시대였고 새롭게 출발하는 건데 지금은 청춘이에요, 아직까지. 이제 시작점에 네, 있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결혼의 개념과 지금 40대 분들이 생각하는 결혼의 그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직장만 하고 아이 낳고 뭐 이래야 되는 게 결혼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40대들이 정말 고민하는 게 무엇일까 범주를 좀 정해봤는데요. 좀 편하게 살고 평화로운 마음을 갖고 싶다, 쉬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진, 이렇게 번아웃 됐다고 하죠. 뭐 인생을 갈아 넣었어. 뭘 갈아 넣었다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아 넣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갈아 넣었는데 어떻게 결과는 어떤? 40대부터 갈아 넣었어요? 그 전부터 갈아 넣었는데 이미 너무 많이 갈아 넣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갈아 넣을 게 없는데 괴로운 거예요. 계속 갈아 넣어야 되고. 계속 갈아 넣어야 될 텐데. 그러면 그러면 갈아 번아웃이 올 텐데. 번아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뭐 토요일 일요일 같은데 어디 안 나가고 싶고, 아니면은 나가더라도 또 뭐 그냥 나가긴 나가는데 사람 없는데. 뭐 하여튼 없이. 그러니까 어떤 다시 충전을 해서 활기를 얻는 그런 것보다는 좀 또 소진인 것 같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래서 이제 마음 관리, 뭐 번아웃, 뭐 소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이 삼선포교는 뭐 어른 스님들이 이렇게 사찰을 건립하셔갖고 훌륭하게 도량을 잘 건립을 했던 도량이고, 저 개인적인 경우는 제가 이제 시작을 했던 도량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는 번아웃이 왔었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 뭐 신도님들이 쉽게 말해서 뭐 보시금도 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어느 정도의 어떤 돈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를 지어가는 과정이었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이거를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 벅찼던 그런 시기에 어느 정도 일을 마무리하고 보니까 내가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당시 공황장애인 줄도 몰랐어.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공황장애 사실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공황장애가 오면 사람들은 다 약을 먹고 의사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고 약을 먹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약을 먹게 되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을 먹게 되면 그 약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뭔가 마음이 너무 이렇게 소진된 상태니까 이거를 이제 명상이나 호흡법이나 음악과 같은 이런 그 힐링의 어떤 한 방법으로 찾아서 혼자 그것을 극복을 해냈었거든요. 그 과정을 아마 책을 써도 대단히 괜찮을 거거든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려는 생각조차도 내지도 않았고 스님이 무슨 공황장애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혼자 그거를 잘 마음을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한 6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완전히 거기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그래서 그 번아웃의 어떤 그런 위험성이 있고 이랬을 때 자기를 잘 다독거리는 그런 노하우도 필요하고 그럴 때는 저한테 오십시오. 예, 행복한 정우스님입니다. 연락 댓글로 주세요. 달아주세요. 그러면 의사와 면담 없이 혼자 이렇게 극복한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답니다. 네, 그래서 제 경험이 그거예요. 지금은 정상입니다. 네. 그런 번아웃으로 인해서 마음의 불안이나 우울감 또 공황장애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 스님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아직도 이제 청춘인데 파릇파릇한 청춘 아니에요?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이제 뭘 그렇게 다 갈아 넣었는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영혼과 몸과 마음을 다 갈아 넣어서 어떤 결과가 그러면 그 딱 주어지면은 그 만족감, 성취감이라도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번아웃이 돼서 이제 우울감과 불안, 공황장애까지도 오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 명상, 호흡만으로도 자기 자신의 그런 번아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요, 사람 근기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약물로 치료를 해야 그게 낫는 경우가 있고, 요즘 아이들 말로 케바케라 그러죠? 케이스마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그 몇 번의 대화만으로도 가능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속적으로 조용히 이렇게 그 단계별로 그 코칭을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본인의 성향을 조금이라도 덜 힘들 때 파악을 해두면 조금 좋지 않을까 싶어요. MBTI? 예, 엄청 유행하잖아요. 그 엄청 유행한 거는 나를 잘 알아서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스님은 굳은 의지로 그걸 굳건히 버텨냈는데 그 굳은 의지로 버텨내지 못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이럴 때는 약물 의지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 약물도 그렇고 명상이나 뭐 어떤 마음 치유 이런 것도 외적인 것에서 주어지는 것에 의존을 하게 되면 이게 맞아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그렇죠, 인지할 그렇죠, 수 그렇죠. 있도록 옆에 그게 이제 그게 알아차리는 중요하죠. 게 예, 중요해요. 맞아요. 나를 알아차려. 그러지 못하고 하면은 사실 약물이든 명상이든 명상도 삿된 것으로 또 빠질 수 있잖아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못된 부분으로 또 인도되어져서 그래서 예. 공황장애가 오고 번아웃이 되기 전에 너무 영혼을 끌어넣지 말고 자기만의 그 여백의 공간을 잘 마련을 해서 그 어느 정도까지 하시고 여백의 공간에서 자기 힐링을 잘 하시고 또 나아가시고 할 그 조정을 잘 하시고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마음 관리에는 어떤 여백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여백은 스스로 못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가 봐도 영혼을 갈아 넣은 것 같지 않은데 본인은 영혼을 갈아 넣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혼을 갈아 넣고 있는데 아니야 나 멀쩡해 이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해요. 그 삼선 포교원 오세요. 아니 그건 삼성포경 와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저도 궁금하다고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영혼을 갈아 넣지 않거든요. 그게 정말 적당히도 안 되게 해놓고 나서 나 영혼을 갈아 넣었어 개 피곤해 막 이러거든요. 자기 변명이다. 예, 이거는 뭐지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저 사람은 제발 자기 숨 쉬는 소리 한 번만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영혼을 갈아 넣는데 영혼을 갈아 넣는지도 모르고 괜찮아요 그런데 힘들어요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도 그거는 되게
계속 많은 숙제로 갖고 있거든요. 그건 주관적인데 이 사람이 자기는 별로 그 영혼을 갈아 넣은 것 같지가 않은데 영혼을 갈아 넣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자기 기준에서는 영혼을 갈아 넣은 거예요. 갈아 넣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기 예, 기준에서. 주관적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부분에서 내가 평가가 안 되어지는 부분은 안 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자기가 영혼을 갈아 넣었다는데 아니야 갈아 넣지 않았어. 더 갈아 넣어야 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그렇게는 거죠. 못하죠. 네, 아니 네, 그런 네. 그렇게 평가할 부분은 아니고 네 수준에서는 그렇게 갈아 넣었구나. 하지만 내가 뭐 어떤 일을 같이 할 때는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일을 조직을 이끌고 그럴 때 그 요구되어지는 역량, 수준 뭐 이런 것들 기능적인 거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분인 거예요. 근데 그가 그냥 자기 주관적으로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그건 힘든 거예요. 몸과 마음이 뭐든지 힘들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정말 그 일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진짜 갈아 넣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스러울 정도. 갈아 넣어서 얼마 안 되면 몸이 망가질 게 뻔히 보이는데도 네네. 갈아 넣어요. 갈아 넣지 말라고 옆에서 아무리 야 너 조금 있으면 다 망가진다 뭐 이렇게 말해도 안 들어요. 그냥 자기가 직접 몸과 마음에 대해서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게 열려서 듣지만 대부분 저도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많이 겪고 나서야 이제 조금씩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지혜로운 말도 들리고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경험하고 나서야 그 깨닫는 사람이 있고 경험하지 않고도 깨닫는 사람이 있다라는 예시만 들어주면 우리가 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또 욕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가진단법으로 일기를 써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일기가 열흘 이상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면 그거는 진짜 문제래요. 그 외부의 문제든 내부의 문제든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그게 한 번에 그치거나 뭐 그 다음에 내가 쓴 일기를 내가 봤을 때 이런 쓸데없는 생각도 했구나 그러면 지나가는 과정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일기를 안 씁니다. 안 쓰지만 메모를 쓴 거를 보면은 알겠어요. 가끔 메모를 좀 쓰기는 해요. 오늘은 법회가 있어서 뭐 했는데 뭐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단어들 하나 있잖아요. 충분한가 뭐 망했다. 뭐 그런 것들 망했다 아니면은 그래도 이 정도면 됐다 뭐 이렇게 한마디씩 근데 그게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내 마음이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한 줄 나에게 남기는 글 정도는 조금 기록을 해두는 거가 어떻게 보면 번아웃까지 안 가지 않을까? 우리 정호수님은 이제 공황장애를 극복하는 게 그런 이제 음악이라든가 그 명상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마음의 여백을 또 네. 두는 것 이런 것 속에서 또 건강하게 잘 극복하시고 환한 모습으로 또 우리 곁에 계십니다. 대원 스님은 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또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노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작은 메모 아니면 일기기 이런 것들 속에서 자기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댓글로 한번 어떻게 이런 마음이 괴롭고 번아웃 됐다라고 했을 때 내 영혼이 넣어졌는데 뭔가 안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남겨주세요.